충남 보령의 한 전원주택. 집과 마주한 공터에 공사를 위한 장비와 자재가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초대형 바위돌과 무더기로 쌓인 돌들. 일반 정원을 만드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직선과 곡선이 같이 어우러진 안압지 같은 그런 형태의 연못을 시공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통 연못이라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어릴 적 추억이 서린 고향집을 멋진 한옥으로 개조하면서 집과 어우러지는 전통 정원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경치를 만든다는 뜻의 조경은 건물을 짓는 것 못지않게 복잡한 작업이다. 전통 정원은 자연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주변의 풍경을 빌려와서 마치 숲인 듯 정원인 듯 자연과 일체감을 주는 것이다. 일반적인 정원은 뭐든 이제 내가 즐기기 위한 그런 부분이 많았지만은, 옛날 전통 정원은 굉장히 뜻이 많이 함축된 그런 우주를 내 정원 안에 품는다든가 그런 뜻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바라볼 때 한 폭의 풍경화와 같은 전통 정원이 만들어질 것이다. 가장 먼저 터파기 작업이 시작됐다. 조경을 위한 기초공사로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파내는 작업이다. 터파기를 할 때 주변에 흙이 밀려 나와서 집안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연못의 형태가 얼추 모습을 드러냈다. 조경 작업 중에서도 연못은 특히 까다로운 부분이다. 지금 뭐 재신 거예요? 저 수면 깊이에요. 요 앞쪽에는 저 고조차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1100, 저쪽에는 파봐야 되는데 한 18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연못의 수심은 약 1m 50cm, 가장 일반적인 깊이다. 터파기가 끝나면 넓은 연못 바닥을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낸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누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방수 작업이 시작된다. 빗자루로 깨끗이 청소한 바닥에 제일 먼저 하얀 부직포를 깐다. 이 부직포는 방수포와 바닥이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부직포를 깔고 나면 그 위에 검은 방수포를 덮는다. 연못이 워낙 넓기 때문에 방수 작업을 하려면 모든 작업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이때 바닥뿐만 아니라 연못 측면까지 꼼꼼하게 붙인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방수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합성 고무줄입니다. PVC하고 고무하고 합성입니다. 연못이 잘 유지되느냐는 방수에 달려 있다. 연못에 방수가 되느냐 아니면 누수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어떤 시트와 시트 사이에 이물질이 끼지 않게끔 지금 저희가 주의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방수 시트의 규격은 폭이 10m. 연못 바닥은 그보다 넓기 때문에 시트를 이어붙여야 한다. 이때도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또 조심한다. 다 끝났나 싶었는데 또다시 부직포를 가지고 오는 작업자.
여기 이제 또 돌이 쌓아지니까 바로 여기다 하면 부직포가 좀 찢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에다가 쿠션 역할을 하는 부직포를 깔고 위에다가 또 모래 또 살짝 얹어서 이중으로 완충 효과를 줘갖고 이제 돌을 깐다. 제일 밑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방수 시트를 얹고 다시 그 위에 부직포를 덮어서 방수 시트를 위아래로 보호하는 것이다. 세 겹의 방수 작업이 끝나면 다시 그 위에 모래를 넓게 펴서 깔아준다. 연못 바닥에 돌담을 쌓을 때 거친 돌의 표면에 부직포가 찢기지 않도록 충격 흡수를 위해서다. 모래 위에 뭔가를 표시하는 작업자. 연못 중앙에 둥글게 큰 원을 만든다. 지금 이제 원도를 만들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도는 연못 안에 둥근 섬을 말한다. 바닥의 방수 작업이 마무리되자 엄청난 양의 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조경 공사를 위해서 현장에 투입된 돌만 약 110여 톤. 엄청난 양도 양이지만 그 크기 또한 압도적이다. 철원의 석산에서 채석해온 이 육중한 바위돌은 트럭 하나를 가득 채웠다.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5도 이상 나갈 것 같은데? 이 현무암은 정원 주변의 바위산을 연출하기 위해서 특별히 옮겨온 돌이다. 얘는 이제 보령산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보령석입니다. 돌이 이제 물을 먹으면은 검은색이 난다고 해서 오석으로도 불립니다. 느낌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가장 잘 맞는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령석은 조경 작업에 주로 쓰이는데 고풍스러운 빛깔이 전통 정원과 잘 어울리는 돌이다. 이제 가장 힘든 작업이자 중요한 작업이 시작된다. 연못을 빙 둘러 돌을 쌓는 일이다. 바닥까지 돌을 운반하는 일은 중장비가 대신한다. 그런데 마치 깨지는 물건을 다루듯 조심조심 돌을 내려놓는다. 여기 지금 모래가 깔려있지만 그래도 돌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밑에 방수선이 또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이렇게 붙어갖고 돌이 낙하되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삼중으로 보호막을 깔았지만 돌의 무게가 엄청나기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굴삭기가 돌을 옮겨 놓으면 연못 중앙에 원도를 만드는 작업이 시작된다. 돌을 쌓는 작업자는 모두 5명. 이제부터는 오직 이들의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원도를 만들기 위해 가장자리부터 돌을 쌓는 작업. 기초가 되는 아래 부분은 안정감을 위해서 큰 돌을 놓아야 하기에 더욱 힘이 든다. 야, 이거 무게 얼마나 나갈까요, 이게? 50kg. 50kg. 앞으로 이렇게 무거운 돌을 1000번 넘게 나르고 쌓아야 한다. 크레인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사람 힘이 아직 남았으니까 뭐. 저 하나는 둔해서 안 돼. 돌의 무게는 보통 30-40kg. 큰 돌은 둘이 끌기도 버겁다.
게다가 무거운 돌이 언제 미끄러져 위협적인 흉기가 될지 알 수 없다. 손 다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제일 문제가 손이지 뭐. 어느 정도 돌을 쌓아 올리면 원도의 안쪽은 흙으로 채운다. 원도는 단순히 연못에 정취를 더하는 것만은 아니다. 둥근 원도를 중심으로 물이 순환하면서 고이거나 썩지 않게 한다. 처음에 이제 흙을 채워갖고 조금 더 높여갖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무를 또 식재를 하죠. 이것도 위에 이렇게 수평하게 튼튼하게 따두면 좋아요. 조선시대에 지어진 전통 정원에서는 원도가 있는 연못을 흔히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복궁의 경회루다. 보는 이들에겐 아름다운 연못. 하지만 그 뒤에는 온 힘을 다해서 돌과 씨름하는 이들이 있다. 됐어요. 하나, 둘, 셋. 무겁기도 하지만 표면이 미끄럽고 잡을 것도 마땅치 않아서 다른 무거운 걸 드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5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이 순간은 늘 힘들다. 주세요. 한 번씩 들면 그냥 힘이 쭉 빠져. 힘으로만 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이토록 오래 현장에 남아있지 못했을 것이다. 돌쌓기는 힘보다 감각과 기술이 더 중요한 작업이다. 아니, 맞을 때 맞춰야지. 사이에 들어갈 때도. 그냥 안 맞추고 그냥 놓은 다음에 이거 시멘트 바르면 안 돼요? 에이, 그러면 밑에 이게 엉글덩글 하니까 좀 붙이려고.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무턱대고 아무 돌이나 쌓아서도 안 된다. 비례와 균형이 맞도록 신중하게 골라가며 쌓아야 한다. 묵묵히 쌓고 또 쌓다 보니 어느새 원도의 아름다운 형태가 윤곽을 드러낸다. 그러나 더욱 힘든 작업이 남아있다. 이 상태로 더 드릴까? 더 내려. 연못 둘레에 돌을 쌓는 작업. 그전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거 안 하고 하면 모양이 많이 안 좋게 되나요? 그렇지. 거기가 나쁘지. 이거 손쌓기기 때문에 삐뚤어지면 안 돼. 손쌓기는 수평이 생명이거든. 아, 그래요? 예, 수평이 안 맞으면 이 선 같은 게 찌그러져 보여요. 딱 요거 딱 수직을 정확하게 맞춰야 안전성 있고. 가지런히 돌을 쌓아야 보기도 좋고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다. 돌을 쌓을 때는 젖돌을 잘 놓아야 한다. 이 작업은 최고 숙련자의 몫이다. 너무 큰 것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밑에는 큰 걸 놔야 든든하거든. 이게 기본이야, 기본. 기초를 잘해야지. 기초가 잘 돼야 이게 잘되거든. 건물도 주춧돌을 잘 놓아야 하듯 돌쌓기도 기초가 가장 중요하다. 숙련자가 이렇게 밑부분을 쌓아놓으면 다음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끊임없이 돌을 들고 쌓는 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온통 돌뿐이다. 이 돌도 무거운 건 어설피 들으면 허리가 다쳐요. 그냥 무거운 거 바짝 번쩍 들어가서 배에다 딱 대고 그래야만 안 다치지. 이렇게 들을 때는 좀 이렇게 배를 대야 돼.
두 팔의 힘으로만 돌을 들면 허리와 어깨에 큰 무리가 온다. 최대한 부담을 줄이며 들어야 많은 돌을 쌓을 수 있다. 늘 부상의 위험이 따르지만 힘들고 위험한 일이라고 그만둘 수는 없다. 다 붙여. 돌의 무게만큼 어깨에 짊어진 가장의 무게가 무거웠던 탓이다. 지루한 돌과의 싸움에 지쳐갈 때쯤 달디단 휴식이 찾아왔다.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요. 조금만 드셔요. 점심 드셔야지. 나 요것만 먹을래요. 커피 한 잔 주시고. 온몸에 내려앉은 돌먼지가 단번에 씻겨 내려간다. 이 총거 언제 커피? 자, 컵은 요거 다 돌로 막 찍혀가지고 이게 다 돌로 찍혀서 언제 마시신 거예요?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돌멩이 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나도 이거 일찍 시작했는데 우리 또래가 별로 없어. 힘들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냥 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 안 배워요. 작업자들의 나이는 60, 70대. 결코 적지 않은 나이다. 다시 작업이 시작됐다. 돌 하나하나가 모여 견고한 벽을 이루듯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쌓아올린 돌이 차츰 정원을 완성해 간다. 자연석 쌓기가 힘든 건 돌의 모양을 일일이 깨서 맞춰야 하는 데도 있다. 들어맞는 돌이 없으면 망치로 큰 돌을 깨서 퍼즐을 맞추듯 끼워 넣는다. 돌을 안 깨면 안 돼요? 안 끼고 해도 가능한데 적시적소에 제대로 맞는 돌을 넣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산에서 채취해온 돌은 크기도 제각각에 울퉁불퉁 뭐가 나 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와 모양을 맞추려면 석공이 조각을 하듯 깨고 다듬기를 계속해야 한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딱 나타나죠. 어느 것 하나 모양도 크기도 같은 게 없다. 오로지 이들의 손끝으로 매끄럽게 재탄생시킨 것이다. 이 돌들을 다 가공을 해가지고 모양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모양이 없어요. 큰 거 옆에 작은 거, 적은 거 옆에 큰 거 이렇게 해야 모양이 나지. 쭉 싸우면 모양이 안 나. 이들이 돌처럼 단단한 뚝심으로 쌓아올린 정원은 10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까마득하게 보이던 돌쌓기 작업도 서서히 끝이 보이고 있다. 오후 5시. 짧은 겨울해가 넘어갈 무렵 이들의 하루도 끝이 난다. 오늘 이제 마치신 거예요? 예, 이제 끝났어요. 일 제대로 끝나면 기분만 좋죠. 항상 그래요. 우리도 항상 이렇게 재밌게 끝나요. 다음 날 아침 거대한 바위 운반 작업이 시작됐다. 굴삭기로 정원 뒤쪽에 거대한 구덩이를 만든다. 현무암을 정원 뒤편에 배치하려는 것이다. 전통 정원은 최대한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리는 게 관건이다. 연못 주변에 바위산을 만들기 위해 집채만한 바위를 옮겨와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때 바위의 가장 아름다운 면을 앞에 배치하고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안정감 있게 묻는다. 현무암이 놓아진다는 것은 자연경을 연출하는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못 위쪽에는 화계라고 하는 또 한 층의 돌을 쌓는다. 이곳엔 꽃과 나무가 심어질 것이다. 돌과 나무, 흙 한 줌까지 자연이 빚어놓은 아름다움을 사람의 힘으로 옮겨 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연에 가깝도록 노력하고 또 고민한다. 단계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나무 심으면 같이 어우러져 보이잖아. 그게 멋있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연못의 윤곽이 드러날 때쯤 울창한 나무를 가득 실은 차가 들어온다. 정원의 사계절을 풍성하게 해줄 30그루의 교목이다. 무게 2~3톤, 평균 높이 5m의 교목을 옮겨 심을 때는 서로의 호흡이 척척 맞아야 한다. 빈 도화지의 풍경화를 그리듯 식재는 정원 전체의 구도와 나무의 각도, 꽃피는 시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작업이다. 그러니 여느 때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다. 아니, 시계 반대 방향. 스톱! 스톱! 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이 일은 정성이 반이다. 이 나무를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정원의 완성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까다롭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신경을 써가면서 하다 보면 하나의 이제 작품이 탄생하면 이제 즐겁죠. 연못의 원도 안에는 소나무를 심는다. 됐어, 그래 쉬면 돼. 소나무는 사철 푸른 잎과 정갈한 자태로 가장 인기가 많은 정원수다. 뿐만 아니라 땅에 좋은 기운을 전해주는 나무로도 알려져 있다. 옛날 풍수지리로 말을 하자면은 비보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주 나쁜 기가 들어오는 거나 아주 센 바람이 막 불어온다든가 이런 것을 막기도 하고 바람도 좀 막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무까지 자리를 잡으니 그럴듯한 정원의 모습이 갖춰진다. 식재가 끝나면 나무의 수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전지 작업을 한다. 골치 과정에서 잘라낸 뿌리만큼 나뭇가지를 솎아내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다. 35년 경력의 조경사의 손에서 나무는 새롭게 태어난다. 이 속이 바람이 안 통하면 나무가 죽어요. 전지하는 기본이 정지, 사지, 약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겹치는 가지 또는 이제 약한 거, 병들은 거 그런 것을 이제 솎아내주고 고유 수영을 유지시켜주는 거. 멀리서도 눈에 띄는 고고하고 은은한 자태. 원도 위 소나무가 연못에 비치면 그림처럼 아름다울 것이다. 갑자기 하늘이 잔뜩 찌푸려졌다. 농부만큼 날씨에 민감한 게 조경 작업자들이다. 쌓아놓은 돌 위에 비닐을 덮느라 모두 분주하다. 비 올 때 작업 못하나요? 네, 못해요.
왜 그러면 이 비 맞으면은 세면이 범벅 다 돼가지고 돌도 젖고 그래 작업이 안 돼요. 돌 사이사이를 메꾼 시멘트가 채 마르기 전이라 비가 들어가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게다가 모래 위에 돌을 쌓았기 때문에 비가 스며들면 전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날씨가 흐려지면 미리 비 올 때를 대비해야 한다. 비록 조경공사는 중단됐지만 긴 가뭄 끝에 오는 단비는 이곳에서도 귀한 손님이다. 비가 넉넉하게 오면 흙이 다져지고 나무와 바위도 굳건히 자리를 잡는다. 한바탕 비가 지나가자 작업자들에겐 일감이 하나 늘었다. 비 때문에 질퍽해진 흙을 걷어내야 돌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못 바닥의 진흙을 삽으로 전부 퍼내야 한다. 빗물에 습해서 흙이 유실됐어요. 그래서 이거 돌 쌓는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걷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어 보여서. 삽질은 다 힘들어요. 흙이 어느 정도 마른 곳에서는 지체할 틈이 없이 돌 쌓기에 바쁘다. 비가 온 뒤에는 돌을 만지는 일이 더 곤혹스럽다. 진흙 범벅이 된 돌은 미끄러워서 다루기가 훨씬 힘들다. 돌 만지는데 이골이 난 그도 이럴 땐 진땀이 다 난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다리가 붙어가지고 신발이 무거워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 진흙탕에 발이 빠져도 돌볼 겨를 없이 돌 쌓기는 계속된다. 전통 정원의 조경공사는 돌 쌓기가 시작과 끝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돌 하나라도 허투루 놓았다가는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돌을 쌓는 게 아니라 정성을 쌓고 세월을 쌓는 것이다. 돌 쌓기가 마무리되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다. 수심이 일정하지 않아지죠. 평탄 작업을 안 하면. 일정을 안 하는 것이 더 예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 자연습지고 아마 연포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정하게 이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수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튀어나온 부분이 없도록 바닥을 평평하게 펴는 것이다. 계속 바닥만 쳐다보며 앉은 자세로 움직이다 보니 금세 땀이 쏟아진다. 한눈에 보기에도 바닥이 매끄럽게 정리가 됐다. 바닥을 다 고르면 콘크리트로 마감을 한다. 연못 바닥에 어울리지 않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콘크리트가 굳어서 단단해지면 연못 가장자리에 쌓은 돌이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연못 바닥은 이제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것은 외부 어떤 충격으로부터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다 뿌리면 굳기 전에 서둘러 할 일이 있다.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바닥에 경사를 만드는 일이다. 한 몇 센치 정도일까요, 깊이가? 높은 데는 한 10cm, 낮은 데는 한 5cm 정도. 평평하게 갈 때 펴지잖아요. 굵어서. 그러니까 좀 인위적으로 좀 물매를 좀 잡아주려고 좀 하는 거예요. 모터가 있는 쪽의 수심을 다른 곳보다 약간 깊게 한다. 그러면 물을 빼거나 청소를 하기가 쉬워진다. 너무 질어가지고 이게 된다. 날이 어두워지니까 빨리 끝내야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제가 늦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늦게 끝나니까. 드디어 정원 조경 작업이 끝났다. 폭포와 연못, 나무가 어우러진 고즈넉한 정원. 멋진 산 속의 풍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황홀하다. 자연을 그대로 담아내기 위한 작업자들의 정성이 아름다운 정원 곳곳에 녹아있다.